안녕하세요. IP 카메라 고급형이라는 것은 IP 카메라 판매하는 화면을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IP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저는 그런 IP 카메라 전문 판매점이 아니면서 저는 이제 책을 쓰는 게 직업인데요, 책을 쓰면서 제 책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시골이니까 책을 쓰면서 양봉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부업도 아니고 취미 양봉 수준이지만 제가 양봉에 관한 발명 특허를 벌써 2가지나 출원을 했어요. 처음에 첫 번째 발명 특허 출원한 것은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이고요. 두 번째 발명 특허 출원한 것은 높이가 높은 가상 벌통이면서, 높이만 높은 게 아니라 여름에 벌통 내부를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IP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벌통 안에 있는 벌들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스마트 가상에 대한 발명 특허를 두 번째로 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발명 특허 출원을 한 높이가 높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 스마트 가상에 장착할 IP 카메라, 요거는 제가 지금 고급형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고급형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IP 카메라, 정상적인 IP 카메라 중에서는 이거보다 더 싼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는 아주 저가요, 만원대, 만원도 안 되는 이런 그 IP 카메라를 사용을 해 가지고요, 이제 제가 중국에서 수입을 할 때는 이게 나이트 비전이 있다고 해서 내 수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다 나이트 비전이 안 됐어요. 나이트 비전이라는 게 아주 캄캄한,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밤에도 이 카메라가 스스로 적외선을 발사를 해서 그 반사파를 카메라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화면으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영상을 내보내주는 게 나이트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IP 카메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IP 카메라의 설명에서 컬러 나이트 비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나이트 비전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고급형 한 5만원 7만원 이상 한 10만원짜리 이런 IP 카메라에 컬러 나이트 비전이 있다는 것은 그건 괜찮아요. 그것은 완전히 캄캄한 밤에도 나이트 비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전구, LED 전구가 달려 있다고 해요. 전구 불을 켜 가지고 컬러로 보이는 게 컬러 나이트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가형 카메라들은 완전히 적외선 나이트 비전이라는 것은 없고, 여기서 불을 켜 가지고, 아니면 불도 안 켜고 약간 조도가 어두운 데서도 약간 흐릿하게 보인다, 이거를 나이트 비전이라고 해요. 내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 거짓말에 내가 아주 질렸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수입을 해서 받아보면은 나이트 비전이 있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없고, 또 수입해서 나이트 비전이 있다는 걸 구입해서 받아보면 또 없고 이렇게 3번 하다 보니까 몇 달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거는 조금 비싼 걸 내가 구입을 했어요. 비싸다고 해봤자 정상적인 IP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싼 가격에, 이보다 더 싼 건 일단 나이트 비전이 되는 IP 카메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이트 비전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카메라가 상하 좌우 다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이게 서울이든 부산이든 멀리 가서도 원격으로도 조작이 돼요. 물론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와이파이 존 벗어나면 다 데이터 사용을 해야 내비게이션을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 카메라도 원격 멀리서도 되지만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 이 IP 카메라 같은 거는, IP 카메라는 데이터를 비교적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원격으로 감시를 할 때는 데이터 무제한 용량을 쓰시는 분은 상관이 없지만, 데이터 무제한으로 쓰지 않는 분들은 항상 데이터에 신경을 쓰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일단 제가 이 카메라에 관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두 번째로 발명 특허 출원한 스마트 가상에 장착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걸 수입을 한 거고요. 제가 발명 특허 출원한 스마트 가상의 옵션으로 IP 카메라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벌통에 집어넣어서 캄캄한 벌통 안에서도 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니까 자기 용도에 맞지 않더라도
IP 카메라 사용법은 아실 수 있고요. 뭐 거의 비슷해요. 제가 여러 메이커의 지금 IP 카메라가 현재 쓰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0대인데요. 아주 비싼 것도 있고 중가형도 중고가형도 있고 아주 저가형도 있고, 요거는 원격 조작도 되고 나이스 비전이 있으면서 최저가형, 이보다 더 싼 카메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의 아주 싼 카메라이지만 하여튼 갖출 건 다 갖췄고 될 건 다 돼요. 다만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데,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일단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화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고급형 카메라보다는 화질이 떨어지지만 풀 HD 1920에 1080 모니터 꽉 차게 봐도 볼만하게 나와요. 나오는데 벌통 안에 설치하니까 화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것은 화질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1m 혹은 1.5m 정도 떨어져야 정상적으로 나와요. 벌통 안에 비좁기 때문에, 벌통 좁은 벌통 안에서 벌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초점이 정확히 맞지 않아서 그렇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왔어요. 중국에서 온 거니까 뭐 포장재나 이런 건 좀 허접하지만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이나 일본 규격으로 왔어요. 이거는 어댑터를 껴야 돼. EU 규격도 마찬가지고, 제가 중국산을 참 수입을 많이 해요. 판매를 하려고 수입한 것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많이 수입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도 5천만, 뭐 적은 인구는 아니고 세계 뭐 10위 안, 뭐 보통 6위권 7위권의 경제 대국이면서 군사 대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참 저 조그만 나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출하는 수출 물량의 뭐 불과 몇 퍼센트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하면은 우리나라 이 콘센트에 맞는 규격을 개발을 하겠지만 중국에서 그런 건 안 만들어요. 미국 규격이나 일본, EU, 유럽 규격만 만든다고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중국산의 물질 겨우 몇 퍼센트 정도, 아주 조금밖에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딱 맞는 코드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어댑터를 끼워야 돼요. 우리나라 220V 맞는 어댑터를요. 그 외에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이거는 뭐 충전기니까, 충전기이면서 전원을, 여기가 마이크로 오핀이에요. 구형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이죠. 마이크로 오핀 끼워야 되고요. 이렇게 생겼으니 여기는 이제 220 어댑터 끼워야 되고요. 요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걸 또 저는 이걸 판매를 목적으로 좀 화면을 만들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 AS는 안 돼요. AS는 안 되지만 초기 불량은 뭐 이유를 불문하고 100% 교환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초기 불량이라는 게 처음에 받아먹고 한 달, 두 달, 1년 있다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일주일 안에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일주일 안에 이걸 확인을 하셔서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은 그 이후에 고장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안에 이게 안 되는 거는 뭐 100% 교환을 해드리고요. 이게 고무가 이렇게 밑에 있어요. 바닥에 세워놓을 때. 근데 이거 하나가 빠져서 왔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빠졌다고 바꿔달라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여기 고무 하나 붙이든지, 어차피 그냥 세워놓고는 못 써요. 여기에 끼우는 어댑터가 있어요. 그걸 끼우고 저도 볼통 안에 장착을 했고 거기에 이걸 딸깍 끼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무 하나 떨어진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여기에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도 따라오고 충전기도 따라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쓰려고 끼운 건데요. 만일에 저한테 구입하시는 분들도 요거 하나씩은 끼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요거 QR코드를 먼저 스캔을 해야 돼요. 그 화면이 제대로 나왔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다 마이크로 오핀 전원을 넣고, 이거를 스마트폰에 QR코드 였잖아요. QR코드 스캔, QR코드를, 이건 지금 저 360도는 안 되고요. 거의 뭐 350도, 270도가 아니에요. 거의 360도를 도는데 빙글빙글 돌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요걸 먼저 깔아야 돼요. 여기 설명서에 있는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어플로 스캔을 하셔가지고 요걸 깔면 이게 요 제조사 어플이 깔려요. 어플이 이렇게 깔리면은 요걸 설치를 해야 돼요. 요거 투야 스마트네요. 투야라는 중국산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깔면은, 자, 그 다음에 이 와이파이를
2.4GHz로 설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화면 녹화를 지금 이제 스마트폰 화면 녹화를 하는 거고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 요 IP 카메라 어플을 실행을 시키고, 자, 요거 이제 내가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여기 스마트폰으로 회원 가입을 한가, 회원 가입을 하고, 아이디는 이메일 주소 쓰고 비밀번호하고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해야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자, 비밀번호에서 입력을 하고, 자, 이제 로그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저는 스마트폰이 현재 꺼내놓고 쓰는 게 3대, 스마트폰을 내가 평소에 쓰는 게 3대고요. 그 중에 2대는 번호가 2개 다 살아있고, 하나는 번호 없는 스마트폰, 이렇게 3대를 쓰거든요. 그리고 안 쓰는 스마트폰은 글쎄요, 한 10대? 이해가 되세요? 스마트폰이 한 10대 있다고요. 참,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맞습니다. 제가 무슨 뭐 스마트폰 가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자격으로, 물론 사업은 하지만 개인이 스마트폰을 10대씩 가지고 있으니 이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고, 이게 선진국이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어쨌든 지금 스마트폰 맨 처음에 한번 로그인을 해서 여기에 입력을 하면, 그 다음 다른 스마트폰은 그냥 여기에 로그인만 하면 돼. 최초에 입력할 때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스마트폰은 그냥 바로 돼요. 바로 되고, 어쨌든 로그인은 해야 돼요. 로그인은 해야 되고, 자, 여기 이제 업그레이드,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기기 추가 누르고,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고 장치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설명서를 처음이니까 한번 봤는데 볼 것도 없어요. 스마트폰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장치를 추가해서 여기 화면에 장치가 추가되면은 QR코드가 딱 떠요. 여기 있잖아요. QR코드가 딱 떴습니다. 그러면은 이 QR코드를 이 스마트폰에 한 20c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되면은 삐객 소리가 나요. 자,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인식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페어링이 된 거예요. 스마트폰과 이게 한 번만 해주면 돼요. 다른 스마트폰은 내가 지금 스마트폰 3대를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한 번만 해주면 나머지 스마트폰은 이 과정을 안 갖춰도 된다. 그럼 바로 페어링이 되고, 와이파이를 2.4GHz로 일단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5G에서도 약간 불안하지만 돼요. 근데 2.4GHz로 하는 게 좋다. 자, 이제 페어링이 됐으면 화면이 떴어요. 이게 화면이 떴으니까 비밀번호 입력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들어와요. 어느 IP 카메라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 방향을 내가 테스트로 이렇게 조절을 해 보는 거예요. 거의 보통 IP 카메라가 270도 돌아가거든요. 이거는 360도는 아니라도 한 350도 정도는 돌아가요. 완전히 막 한 바퀴 돌 정도로 돌아간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여기 어댑터가 따라와요. 요 어댑터를 먼저, 그러니까 요 방향을 봐야죠. 저는 벌통 안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벌통 안에서 요 케이블이 걸리면 안 되니까 케이블이 닿지 않는 방향으로 요걸 먼저 못을 박는다고요. 브라켓을 벽에다가 박고 여기다 딱 끼워서 쌀깍 돌려주면 딸깍 하고 들어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고요. 여기 고무판은 여기 하나 빠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다 빠져 있을 수도 있고 2개 빠져서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뭐 반품을 한다든지 바꿔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꼭 필요하신 분은 고무를 본드로 붙이시든지 뭐 다른 거 오려 가지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마우스 패드 같은 이런 위에다 올려놔도 되고요. 요건 떨어진 채로 저도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하시고요. 어차피 여기 브라켓을 지금 제가 한 것 같이 이렇게 여기다 끼워야 돼요. 자, 요게 리셋 버튼이고요. 리셋하는 버튼도 있어요. 보통 스마트폰에 저거 바꿔 끼울 때 여기 스마트폰에도 이거 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고, 요게 마이크로 SD 카드인데요. 요거는 넣을 사람은 넣어도 되고, 이건 뭐 안 넣어도 되고 그래요. 이거 넣었다 뺐다 하려면 불편하니까 안 넣어도 상관이 없고, 일단 저는 뭐 굴러다니는 게 있어서 넣었는데요. 이건 뭐 안 넣어도, 이걸 넣으면은 계속 여기에 녹화가 되고, 어차피 저는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해가지고 PC로 확인하니까
IP 카메라에 이게 있어도 이건 만에 하나 외부에 이제 보안을 위해서 설치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뭐 도둑을 맞았다든지 뭐 일이 생겼을 때 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건 나는 그래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게 제가 두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스마트 가상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높이만 높은 게 아니고 여기에 팬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P 카메라를 달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주 저가형 IP 카메라를 달아 가지고 카메라 각도 조절도 안 되고 나이트 비전, 어두운 데서도 보이지도 않고 원격 멀리서도 조작할 수 없고, 그래 이건 다 된단 말. 나이트 비전도 되고 원격 조작도 되고. 그런데 크기가 크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기다 달았던 아주 저가형 카메라는 조그만한데 이건 크기가 크니까 각도를 잘 봐서 달아야 돼요. 이 케이블을 딱 꽂고 나면 케이블이 이 벌통 밑에나 위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나사를 원래 거기 따라온 나사를 요 앞에다 했다가 나중에 뒤로, 여기 뒤로 달았어요. 뒤로. 이런 식으로 브라켓을 먼저 나사를 딱 채우고,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끼우고 각도를 잘 봐야 돼요. 이쪽에 딱 붙어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끼워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일단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잘 되니까 밖으로 이제 가지고 나가서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밖에 나가서 설치를 한 거예요. 자, 2024년 2월 4일 8시네, 8시. 내가 2024년 2월 4일 8시에 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실내에서 내가 조금 얘기한 것 같은 거 하고 지금 여기다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지금 이쪽 벌통하고 이쪽 벌통은 아주 싸구려 IP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요. 여기다 일단 달아서, 이거는 이게 헛개상이라고요. 진짜 개상이 아니고 헛개상인데, 헛개상과 밑에 단상 사이에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스마트 가상을 얹어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 상태로 그 위에다 다시 교광판도 올렸고, 이거 카메라를 달기 이렇게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관찰을 해봐야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오늘 제가 처음일 테니까요. 자, 여기 지금 카메라를 설치를 했고 어댑터까지 여기 가지고 왔고요. 자, 여기 카메라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여기 저는 지금 전기 가온판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벌통 안에 저는 가온판이 2개씩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벌통 뒤로 전선이 여기가 2가닥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맨 처음에는 하나만 넣었어요. 작년 11월 달에 하나만 넣었다가 11월 한 중순쯤에 하나 더 넣었다. 그래서 선이 2개가 있고, 여기에 그 접지 3구 노출 콘센트가 몇 개가 있어요. 3구짜리가 싸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카메라 이 어댑터를 전원을 끼워야 카메라에 전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단상 위에 제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을 올렸고, 그 위에 요 위에,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로 발명특허 출원한 높이가 높은 스마트 가상을 올리고 그 위에 교광판을 놓고 그 위에 개상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단상과 개상 사이에 이렇게 높이가 높은데, 이론상 약간 좀 벌들이 힘들겠죠. 밑에서 개상으로 올라가려면은. 그러나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관찰을 해볼 거니까요. 지금 전원을 꽂아야 되니까 찾는 거예요. 그 콘센트가 어디 있나 뒤에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끼웠어요. 끼워가지고 자,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벌통 안에 들어있는 여기 스마트 가상으로 벌들을 지금 관찰하는 거를 내가 CCTV로 좀 보는, 이렇게 카메라는 뭐 360도 돌아간다니까요. 완전히 빙글빙글 돌지는 않지만 한 359도 돌아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의 한 바퀴를 돌아요. 상하 좌우. 상하는 뭐 돌아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위에 카메라 껍데기하고 밑에 카메라 껍데기까지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제가 소문을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꿨다고 그제 올렸어요. 자, 스마트폰으로 녹화한 파일을
PC로 옮겨서 재생을 하는데요. 화질이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화질이 나쁘다기보다는 한 1m나 한 1.5m 정도 떨어져야 이게 좀 잘 보이는데 카메라 벌통 안에가 불과 몇십 cm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화질밖에 안 나오는 것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화질 자체는 지금 이제 카메라가 이거 각도가 조절이 되니까 벌이 뭐를 하고 있는지, 벌들이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이건 교광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위쪽 교광판도 보이잖아요. 카메라가 360도 거의 다 돌아간다니까요. 완전히 빙글빙글 돌지는 않지만 359도 정도 돌아가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나 몰라요. 저는 아주 비싼 IP 카메라도 있거든요. 그것도 270도 밖에 안 돌아가요. 그 비싼 IP 카메라도. 근데 화질이 아주 고가형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이 정도면은 뭐 일단 벌통 안에 완전히 캄캄한데도 지금 나이스 비전으로 보는 거고요. 요 적외선 모드는 흑백으로 밖에 안 나와요. 컬러로 보려면 불을 켜야 되고요. 제가 여기 이전에 설치한 싸구려 저가형 IP 카메라는 나이스 비전이 없기 때문에 LED 15W LED 전구를 달았다고. 전구를 켜고 보면은 컬러로 보이죠. 전구를 켰으니까. 그래서 IP 카메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컬러 나이스 비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거는 일단 적외선 모드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아주 고가형 카메라가 아니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3번을 속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한테. 그것도 나중에는 내가 넣어서 팔려고 10대를 주문을 했는데 그거 이제 다 버리든지 내 벌통에 달아야죠. 뭐 다 나이스 비전이 안 되는데 뭐.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 보세요. 제가 실내에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화질 1920에 1080 풀 HD로 나오긴 나오는데 이 정도 화질 밖에는 안 나온다. 이 정도는 나와요. 화질이 썩 좋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보안 카메라로 쓴다면은 뭐 어쨌든 도둑의 얼굴은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도 화질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화질은 되고요. 이게 나이트 비전입니다. 제가 벌통 안에 보여드렸지만 어쨌든 이 실내나 실외에서도 완전히 컴컴한 밤에도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일단 IP 카메라로 내가 사용하는 사용법 및 지금 이건 저는 이제 벌통 안에 설치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완전히 캄캄한 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밤에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벌통 안에 설치했을 경우에 화질은 이 정도다. 화질은 뭐 상당히 떨어지지만 어쨌든 뭐 볼 활동하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화질을 원한다 그러면 IP 카메라 비싼 걸 쓰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저는 일단 최대한 저렴하게, 가상값도 비싼데 카메라 값이 뭐 한 10만원씩 돼버리면 이거 누가 사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카메라 쓰실 분들은 카메라 사서 쓰시는 거고요. 뭐 이보다 더 싼 거는 이제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한 거 나이트 비전이 있고 1920에 1080 풀 HD 화면이 이 정도 화질이 나오고 서울이나 부산 가서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IP 카메라 중에서 이거보다 더 싼 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